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랭킹쇼! 오, 나의 주식. 안녕하세요, 박예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수경입니다. 오늘도 나타났습니다. 네, 등장하셨군요. 네. 근데 시장이 오늘 참 진을 빼지 않나요? 네, 네. 뉴스 보시랴 또 포트 관리하시느라 정신 없으실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탄핵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좀 지수가 만회를 하나 싶었는데 다시 한번 또 지수도 종목도 이렇게 너무 오락가락해서 아마 다들 정신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네, 과연 이 변동성의 끝은 언제쯤이나 나타날게 될까 기다리는데 사실 오늘 이 탄핵 심판 결과 나오고 나서 그래도 시장 좀 차분해지지 않을까 맞아요. 싶었는데 예상을 빗나갑니다. 그러니까요. 진짜. 다시 네. 또 이렇게 좀 낙폭이 깊어지면서 양시장 모두 파란불을 켜내고 있는데 네. 이런 테마 장세 속에서 잠자고 있는 내 종목은 도대체 언제쯤 깨어날지 좀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또 종목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로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이렇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고 네. 또 전화로도 상담 신청 가능하니까요. 02325-8200번으로 종목 상담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예쟁에 등장하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네요. 네, 프레젠트 형님께서 반겨주고 계시고, 윤종명님께서 오늘은 윤쟁 오시려나 하셨는데 확인하셨죠? 네, 오늘은 제가 굉장히 나왔습니다. 화려한 의상을 입고, 네, 봄처녀 같은 의상을 입고. 오늘도 네. 저희 의상이 네. 어제처럼 밝아가지고. 그래요? 근데 의상 진짜 잘 맞춰 입었네. 그쵸? 맞죠? 약간 네. 벚꽃 같고 약간 개나리? 맞네. 딱이네요. 네, 꽃밭에서 함께하고 있는 네. 랭크쇼입니다. 네, 알고고님, 네, 늘봄님, 진이룬이 오늘 첫 타자신가? 네, 조목 올려주고 계신데, 오늘 시장 잘 갈 것 같았어요? 아니면 밀릴 것 같았어요? 예쟁커 촉은 어떠셨어요? 저는 네. 잘 갈 줄 알았어요. 그래도 그랬어요? 너무 잘 가진 않더라도 그냥 제 바람이었죠. 잘 갔으면 좋겠다. 네, 잘 가기도 했었어요. 그쵸. 근데 이제 왜 이러지 또 쉽게 반도체가 조금 이 시간대 많이 밀리고 있는 맞아요. 상황이고 거래대금도 지금 왔다 갔다 정신이 없습니다. 일단은 테마주에 올인하고 있는 듯 하긴 한데 사실 근데 테마주 대응하시는 분 몇 분이나 계실까요? 그건 좀 강심장이어야 가능한 그쵸. 것 같은데. 네, 심장 잘 좀 모르겠네요. 튼튼한 편이세요? 저는 네. 이 주식 쪽에서는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래요? 좀, 네. 안 평소에는 되는 것 같아요. 튼튼하신 편? 평소에는 네. 그래도 좀 대담한 편? 그런 것 같아요. 네, 근데 또 막상 이렇게 시장이 자금이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내가 익숙치가 않아 잘하지 네. 못하는데 또 여기에 편승하기가 또 이제 내키지가 않으신 분들 많으실 거고 네. 막상 한번 도전했다 하시더라도 결과가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쵸. 빠른 판단과 순발력이 요구되는 시장이지 않을까 싶어서 종목 고민 오늘도 저희랑 함께 나누면서 한 시간만 함께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오늘도 제가 키워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함께 확인해 보실까요? 네, 오늘의 키워드입니다. K-pop. K-pop. 네. 오, 아이돌 좀 잘 아시나요? 아니요. 그런데 K-pop? 네. 아이돌 말고도 뭐 있을 수가 있겠죠? 맞아요. 근데 이거는 아이돌에 국한되지 않는 문제거든요. 그리고 요즘에 한한령에서 기대감 높잖아요. 맞아요. 엔터주들도 부각이 되고. 그래요. 그래서 다음 주에 주간 증시 전망을 보니까 한한령 해제수혜주 관세에서도 조금 시끄러운 걸 피할 수가 있고 이래서 이쪽에 수선이 많은 것 같아가지고 제가 키워드 K-pop 잡아봤고요. 큐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는 21세기를 빛낸 국내 뮤지션인데 이게 저희 누구한테 설문조사를 했냐면 PD하고 음악 평론가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전문적인 무게감 시선이네요. 있죠. 그렇죠. 무게감 있죠. 좀 확실히 근거가 있는 그런 설문일 것 같은데. 네, 일단 이 5분은 제가 다 알아요. 저는 이거 설문을 미리 봤었는데 네. 제가 모르는 분이 계셨어요. 누가 모르지? 누구일 것 같아요? 프라잉너. 맞습니다. 몰라요? 몰라서 제가 검색해보고 왔어요. 근데 검색을 했는데도 네. 한 분 정도 약간 익숙한 듯 아닌 듯 한 분 얼굴이 있었고 다른 그렇구나. 분들은 제가 모르는 얼굴이더라고요. 나보다 모르네. 그래도 저는 그렇죠. 알아요, 저는 방금. YB도 아시죠? YB는 알죠. 알죠. 그 윤도현 씨. 네. 그쵸? 맞아요. 그분은 알고 있고 네. 크라잉넛은 근데 언제 활동하셨던 분들이세요? 이게 저 한참 제가 20대 중후반 때 활동하셨기 때문에 예쟁은 모를 수 있겠다. 95년도 데뷔라고 하네요. 제가 맞아요, 태어나기 맞아요. 전이에요. 제가 알 수가 이렇게 또 없습니다. 세대의 격차가 느껴지네요. 네. 이게 후보군에 올라왔어요. 크라잉넛이 또 대단했죠. 노래방 가면은 많이 이분들의 노래를 그래요? 열창하신 남자분들이 많으셨죠. YB도 마찬가지고 YB. 크라잉넛은 네. 유명한 노래가 뭐가 있어요? 크라잉넛이 YB는 그래도 많이 들어봤던 것 같은데 네. 말달리자 노래는 알아요. 그거 그게 크라잉넛 분들 노래인가? 노래예요?
모르겠어요. 그런 것 같은데.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댓글에서도 말달리자 올라오네요. 네네네. 오. 이 노래가 아마 대표곡이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너무 대단한 분들을 몰라 뵀네요. 제가 길거리 지나다니다 이쪽에서 아마 이분들이 작업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되게 그쵸. 여러 번 봤거든요. 이 마포 쪽에 약간 그 맞아요. 음악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분들 중에 최고의 뮤지션으로 누가 꼽히셨을까? 요즘에 아이유 씨는 안 빠지는 데가 없으시네요. 그러게요. 연기로도 음악으로도 다 네. 인정을 받고 계신 것 같아요. 아이유 씨. 대단하다. 네. 그리고 싸이는 진짜 이 올라와야죠. 대학교 네. 축제나 각종 행사에서 진짜 빠지지 않는 분인 것 같아요. 저희 학교에도 예전에 여러 번 오셨거든요. 그래요? 근데 제가 네. 보러 갔는데 네. 진짜 이 공연을 길게 하시기로 유명하시잖아요. 그쵸. 뭐 흠뻑쇼나 이런 행사들도 엄청 첫 차까지 하신다고 유명한데 네. 저희 학교 축제에 와서도 제가 지쳐서 그냥 구경하다가 이제 못 뛰겠다. 제가 안녕 하고 진짜 제가 대단하시다. 도망쳤어요. 제가 진짜. 싸이 씨를 보면서 이건 체력이 받쳐주니까 그러니까요. 하겠다라는 생각도 했거든요. 그 JYP 씨의 명언도 있었던 것 같아요. JYPC? 그 박진영 씨, JYP. JYPC, 네. JYP의 박진영 씨. 명언이 네. 이 싸이처럼 체력을 감당할 자신이 없으면 몸 관리를 해라. 명언이다. 이렇게 좀 살을 찌울 수 있는 건 네. 싸이만이 가능한 네. 일이다. 이런 얘기 하셨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 JYPC의 명언도 생각이 납니다. 죽을 때까지 나는 딴따라로 살고 싶다라고 오. 얘기하면서 그래서 체력 관리를 그렇게 하신대요. 그러니까요. 죽을 때까지 딴따라가 되고 그러니까요. 싶다. 네. 그래서 그런지 그 JYP 식당도 유명하잖아요. 그쵸? 올 유기농. 먹고 싶다. 네. 먹어보고 저희 싶다. 식당도 괜찮잖아요. 맛있어요. 오늘 제가 점심을 조금 걸러가지고 메뉴는 확인이 안 됐는데 제가 든든하게 여기서 진짜 영양 보충하고 있죠. 토마토에서. 그렇죠. 네. 맛있는 것 같아요. 네, 수경 앵커님도 안녕하세요. 두 분 케미가 잘 어울려요. 이러시면 저희 건희 앵커도 불안해지시는데 추풍형님께서 저희 둘이 할까요? 네, 많이 여기 희망 있는 어울린다고. 행복님도 예지 네. 수경 자매 좋네요. 좋아요? 네, 건희 앵커 좀 더 쉬다 오셔도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소심해져가지고 아마 다음 주에 바로 등장하실 겁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네. 건행 팬분들께서도 어제 뭐 많이 안부 궁금해하셨는데 조금 쉬다가 오실 예정이니까 다음 주 화요일에 컴백합니다. 네, 기다려주시고요. 이거 저희 퀴즈 풀면서 그러면은 종목 진단 들어가 보도록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할까요? 네, 네, 저희 네, 해주시죠. 누구 나오세요 오늘? 오늘 윤정식 네. 상무님 나오시고요. 맞아요. 오늘 아침에도 나왔는데 또 랭킹쇼에도 나와주시니까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상무님 오늘 제 파트너가 바뀌었는데 어떠세요? 굉장히 좀 신선해진 것 같지 않으세요? 분위기가 밝아졌죠? 네, 뭐 분위기도 사실 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래요? 같은 아저씨로서 이건 앵커님이 조금 더 좀 만만한 부분이 있었는데 네, 오늘도 잘 맞습니다. 적응해서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어요. 적응 빨리 해주시고요. 건행은 다음 주 금요일에 돌아옵니다. 또 이게 아저씨끼리 통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네. 만만하다고 표현을 해주셔가지고 건행커님 오시면 말씀드려야겠어요. 적당한 표현이셨는데 그거는 제가 다음 주 금요일에 한번 여쭤볼게요. 건행한테. 네, 만만한 건행은 잠시 후에 돌아오고요. 저희 상무님과 첫 종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도란표님 모셔볼까요? 네, 도란표님께서 종목 보내주셨는데 신세계고요. 매수가는 13만 6천 원에 보유 비중은 10%로 보내주셨습니다. 목표가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궁금하다. 그리고 항상 잘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신세계를 보니까 최근에는 이 1분기 실적이 아마 저점일 것이다 이런 예상이 나오면서 그래요? 실적이 개선될 수 있다 이런 좀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는 있는데 그래서 오늘 많이 오르나? 그러게 오늘 네. 또 잘 올라주고 있어요. 많이 올라가는데 굉장히 무거웠던 주식이고 거래량도 없었는데 관심이 좀 노관심이었죠. 그쵸. 신세계가. 근데 오늘의 양봉이 의미가 있을까?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잖아요, 상무님. 이 상황에서 갑자기 튀어오르고 있는 신세계의 상승의 이유는 일단 어디에 있다고 봐야 될까요? 네, 오늘 신세계, 사실 오늘 아침에 모닝 스탠바이에 신세계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같은 맥락으로 모닝 스탠바이 드렸던 말씀과, 그리고 오늘 좀 환경들을 좀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뭐, 미국과 일본 사례를 들어서 한국에서는 내수주가, 그리고 가격적으로 좀 저평가된 내수주의 긍정적인 시각이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었고, 신세계를 그때 오늘 아침에 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신세계가 오늘 좀 많이 올라가죠.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한 가지는 대외
환경과 국내 환경, 그러니까 신세계 본연의 뭐 실적이 좋아지고 나빠지고가 아니라 대외 환경에서는 관세가 부과가 됐다라는 점, 최대치 25%, 그리고 국내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이 부분이 굉장히 정치적인 불확실성을 만들어냈었는데 이 부분이 나왔다라는 점, 이 부분이 대외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신세계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외의 환경들은 확정이 됐습니다. 불확실성이 확정이 된 상황 속에서 전체적인 증시 분위기가 긍정적으로 된 부분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확정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좋은 쪽으로 뭐 예를 들어서 관세라는 게 25%가 아니라 10%나 5%로 됐었으면 훨씬 좋았겠죠. 확정이. 근데 굉장히 높은 상황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경제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그다음에 변화가 될지는 아직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는 점. 이렇게 될 때에는 내수주에 관심이 가는 건 맞는데 내수주 중에서 가격적으로 좀 부담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가장 첫 번째로 종목 고를 때 나타나는 특징들이거든요. 그래서 신세계 같은 경우는 가격적인 부담이 상당히 덜하다라는 게 신세계 자체적으로는 이 종목의 매력을 당기는 첫 번째 요인이었고요. 두 번째는 신세계 본연의 가치가 올라간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좋은 상황에서 더 올라간다 이게 아니라 사실 안 좋았어요. 신세계는 크게 백화점과 면세점 두 가지로 봐야 되는데 백화점은 현대백화점이 상당히 좀 강하게 치고 올라왔죠. 현대백화점이 이전에는 이 주가가 이렇게 좋지 않았었는데 현대백화점 최근 들어서 백화점을 굉장히 좀 잘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주도주로서의 백화점 쪽에서는 그런 모습들 먼저 보여줬는데 신세계도 이제는 백화점 1분기 저점 찍고 올라간다라는 점, 백화점 실적이 좋아지는데 문제는 면세점이었죠. 면세점이 워낙 좋지 않았습니다. 면세점도 좋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상저하고의 흐름으로 하반기에 실적이 기대된다. 섹터가 주목을 받고 대외적인 환경 좋아졌는데 실적이 하반기로 올라간다. 굉장히 저평가다. 이 부분이 같이 부각이 되면서 신세계의 오늘 주가 상승이 굉장히 좀 강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가격도 같이 좀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잘 잡으신 것 같아요. 13만 6천 원. 사실 13만 원 아래에서는 한참 움직였었죠. 그러니까 이 신세계의 하단을 좀 낮게 잡으면 13만 원 정도 됩니다. 굉장히 좋은 가격에서 잘 잡으셨고요. 그리고 14만 원이 60일선과 21선이 다 모여 있었는데 오늘 거래량을 실어가면서 양봉으로 뚫었죠. 가장 강하게 어떻게 보면은 저항선으로 작용할 수 있는 두 이평선을 뚫고 올라왔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 굉장히 좀 긍정적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15만 원에서 매물이 한 번 더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굉장히 짧게는 15만 원 목표가 잡으시고요. 근데 저는 짧게보다는 하반기가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이다라는 점 등을 봤을 때 조금 더 길게 16만 원 목표가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닝 스탠바이 효과인가 봐요. 강한 게 신세계가. 마침 또 오늘 말해주셨던 종목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네, 짧게로는 목표가 15만 원 얘기해 주셨는데 하지만 하반기가 더 기대되기 때문에 조금 더 길게 가지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얘기를 해주시면서 조금 더 길게 보면 16만 원까지도 가능하다 이렇게 목표가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낙폭주 뭐 잡을까 고민하시는 분들께도 좋은 힌트가 되셨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건행커 부재 때문에 그 퀘스천 마크가 어디로 가냐면 그럼 미스터 진단 누가 그쵸. 나오나요? 나 이렇게 또 저희는 궁금해하시네. 알고 있죠. 미스터 진단 누가 나올지. 힌트 좀 드릴까요? 궁금해하시니까. 힌트 한번 주시겠어요? 제가 여기 게시판에도 힌트 드렸는데 미스터 진단도 조금 화사해지지 않을까 싶네요. 네. 저희 오늘 화사해진 것만큼 저녁에도 좀. 그러니까 예지 앵커님이 또 나오시나 하고 궁금해하시는데 체력 되세요? 어떻게 스케줄 되세요? 뭐 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얼마든지. 네, 과연 예지앵이 또 누가 나올지 한번 등장하게 이따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한번 좀 맞춰주세요. 어쨌든 굉장히 화사해진다라고 제가 힌트는 드렸습니다. 네. 다음 저희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두 번째는 저희 코인 대마왕님의 종목 갤럭시아 머니트리입니다. 네, 8,000원 매수 진입가시고 10%를 가지고 계시는데 계속 왔다 갔다 하네요. 전망을 좀 부탁드립니다. 해주셨습니다. 왔다 갔다 하나 볼까요? 네, 오늘은 좀 올라가고 있고 네, 오늘 이게 괜찮아요. 그 STO 관련주로 묶이는 종목이잖아요. 네, 맞아요. 네. 아마 이 차기 대선에 관심이 또 가면서 오늘 좀 상승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맞아요. 이거 법제화 한번 얘기 나오면서 조금 주가 흔들렸었던 상황. 맞아요. 네, 그러면서 다시 이거구나. 이거 지금 탄핵 심판 나오고 나서 그렇죠. 이거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그렇구나. 이거 추세를 계속 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상무님 왔다 갔다 한다라고 조금 표현을 해주셨는데 이 종목에 지금 거래가 오늘 많이 붙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계속해서 좀 스포트라이트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우선 단기적으로 어제와 오늘은 이 정치적인 영향을 조금 받는 것 같고요. 근데 정치적인 영향을 받더라도 갤럭시아 머니터리가
지금 6개월 넘게 거의 뭐 한 10개월 가까운 시간을 박스권 안에서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박스권을 높게 잡으면 7,000원에서 10,000원 정도의 이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고 있고, 최근 금년 25년으로 당겨보면은 7,000원에서 8,000원 정도 사이를, 8,500원 정도 사이를 굉장히 얇게 오른쪽으로 좀 횡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정치적인 영향력을 감안하더라도 그럼 정치적으로 단기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또 떨어질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 박스권에서 하단이 한 지금부터 마이너스 한 10% 이내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올랐던 부분을 부담스러워 하시기보다는 회사 본연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실적이 우선 좋습니다. 지역 화폐라든지 내수 부양 추경안 지역 화폐, 지금 정치적으로 어느 정도 확정이 되어 가고 있죠. 탄핵에 대한 부분들이 결정이 됐고요. 그러면 이제는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지고요. 어느 당이 좀 더 강하게 될지, 그러면서 이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줄어들면 지역 경제 활성화, 돈을 좀 풀어야 되죠. 그랬을 때 지역 화폐의 효과를 이 코로나 시국에 국내에서 많이 봤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 관련주가 또 갤럭시와 머니트리이기 때문에 뭐 제로페이와 가능한 여러 가지 이런 플랫폼 머니트리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역 화폐가 좀 더 활성화가 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들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모멘텀이 분명히 받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점, 실적도 뒷받침되는 점이 테마주로만 보기에는 좀 불안할 수도 있는데, 실적이 있다라는 점은 갤럭시와 머니트리를 좀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8,000원 정도면 지금 박스권 거의 중간 정도의 기준 가격 정도입니다. 그래서 8,000원 정도에서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다가 지역 화폐 같은 경기 부양, 추경,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 봤을 때 뭐 지금 자리에서는 조금 떨어지고 조금 올라가고 할 수 있고요. 조금 더 길게 본다라면 목표가 10,000원까지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추세 괜찮을 것 같은데요. 10,000원이시면은 8,000원에 진입하셨기 때문에 수익 꽤 챙기고 나오시지 않을까 싶어서, 네, 기분 좋은 내 진단 받으셨습니다. 예지행에 등장하니까 어제부터 그렇게 그 닮은 꼴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오늘은 이 분 중에 한 분을 닮았다고 누가 얘기해 주셨어요. 저희 지금 퀴즈에 나와 있는 저분. 이 중에 제가 닮을 수 있는 애초에 성별이 한 명밖에 없는데. 없잖아요. 네. 빔헤르츠님께서 예지행 아이유 닮았어요라고 얘기해 주시는데, 아이유,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함부로 했다가 얘기 들은 적 있어요? 처음 들어요. 처음이에요? 네. 아니, 그냥 네. 이 설문에 있으니까 그냥 던져주신 얘기 아닐까요? 아니야. 어제부터 빔헤르츠님께서 갑자기 등장하셨다니까요. 예지행이 나오자마자 저희 게시판에 아빠 굉장히 아닌가요?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면서, 이거 두 분이 무슨 관계인지 궁금하네, 이거. 그래서 빔헤르츠님께서. 아까 앵커님께서 네. 저희 아빠 아니냐고. 연락해보세요. 아빠 빔헤르츠지? 여쭤봐야겠어요, 아빠 한번. 빔헤르츠 아빠 오늘 맞아? 랭킹쇼 왔다 갔지 해봐야겠어요, 한번. 네, 의심되는데, 어쨌든 굉장히 예쁘게 예지행을 봐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잠깐 요 얘기로 넘어갔는데, 5위 그럼 한번 확인해볼까요? 네, 좋아요. 네,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보여주세요. YB. YB입니다, YB. 생각보다 순위가 낮네요. YB가 히트곡이 굉장히 많죠. 네, 윤도현 씨 인기가 그쵸. 또 어마어마했죠. 그쵸, 네. 그쵸. 아세요? 그거 안다고 하셨죠, YB는. 윤도현 씨는 제가 TV를 보는 그 시간 동안에도 너무 많이 출연을 하셨던 분이고, 네. 제 생각에는 비교적 그 크라잉넛보다는 활동 시기가 좀 더 최근이었던 것 같아요. 좋아하는 곡 있으세요? YB. 네. 노래 들으면 많이 아는데 네. 제목을 제가 모르겠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진짜 많아요. 히트곡이 YB 는 많은데 남자분들 애창곡이 이 YB 밴드 곡 중에 많더라고요. 어떤 게 있었죠? 나나나나나나나 흰수염고래. 네, 이것도 많이 부르시고. 흰수염고래는 진짜 많이 네. 들었어요. 그리고 나는 나비. 그러니까 그게 나는 지금 나비도 맞아요. 너무 네. 많이 들었죠. 네, 윤도현 씨가 있는 YB 밴드가 평론가들과 그리고 PD들이 꼽은 21세기를 빛낸 네. 5위 꼽혔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좀 후배분들이 이거 따라 부르는 노래도 맞아요, 많이 맞아요. 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명곡이니만큼 네. 좀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여기 또 써주 계시네요. 네, 나는 아름다운 나비 우왕 포스코님께서 지금 닮은 꼴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네. 네, 근데 이민영 닮으셨다는데 탤런트 이민영. 씨가 이민영 씨 누구죠? 모르실 것 같아요. 네, 우리 몰라요. 예쟁커가. 이민영 씨가 누구죠? 설명하기가 좀 힘든데. 이민영 찾아볼게요. 네네. 이분이 활동을 요즘에 다시 시작하셨는데 진짜 처음 뵙는 얼굴이에요. 신동엽 씨가 진행하는 거에 다시 나오고 네. 계세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래요? 유명한 분이신데. 오. 네, 아마 근데 안 닮았는데. 그렇죠. 그러게요. 예쟁이 더 이쁜 것 같은데요. 제 실물을 한번 다들 보셔야겠어요.
그러게. 어쨌든 뭐 닮은 꼴 많다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네. 연예인 닮았다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댓글에서 보니까 네. 고고식님이 네. 짧게 한 소절 불러주셨잖아요. 그쵸, 그쵸. 수행님 음색이 훨씬 좋다. 너무 그래요? 좋다고. 제가 다음에 제대로 뽑아봐야겠네요. 그러니까요. 제대로 불러주셨다가는 네. 아주 그냥. 그러면은 저도 이거 공약 한번 해볼게요. 제가 하나요? 랭킹쇼 3,000명, 네, 3,000 동접자 가면은 제가 한 곡 뽑을게요, 그러면. 지금 몇 명이죠? 오케이. 지금 1,230분. 네. 2배가 넘게 들어오셔야 가능한. 3,000분 가능할까요? 네. 3,000명 해볼 수 있죠. 제가 오늘부터 연습할게요. 네, 3,000명 찍으면 저 바로 네. 노래 갑니다. 시청자분들 나가시면 안 되고요. 들어오셔야 돼요. 이게 좀 유인책이 너무 약하다, 이게. 3,000명 노래로? 하기에 제 노래는 좀 약한 것 같은데. 예쟁도 저쪽에서 맨날 종목 보시잖아요. 뭐 네. 하나 해줘요. 3,000명 되면 뭐 할 거예요? 네. 저는 3,000명 노래 하시니까 저는. 댄스 안 돼요? 저는 5,000명. 뭐야. 3,000명 되면 제 노래로 약하다니까요. 그럼 노래 부르시면 제가 춤을 출게요. 댄스? 맞춰서. 네. 가능해요? 노래도 지금 다 하시는데. 듣고 있어요. 그래서 5,000명이요, 5,000명. 아니면은 같이 하자. 제가 노래 좋아요. 부를 테니까 맞춰서 댄스 제가 옆에서 부탁드릴게요. 탬버린 칠게요. 괜찮습니다. 저희 3,000명의 도전을 한번 해보도록 할 테니까 많이 도와주세요. 네, 3,000명 공약 걸고 저희 세 번째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네, 세 번째 종목 넘어가 볼 텐데요. 유튜브에서 턴어라운드 빡님이 보내주셨고 드디어 종목은 올라왔다. 안랩이에요, 안랩. 테마주. 오늘 이 테마주가 진짜 난리도 아닌 것 같아요. 난리도 올랐다가 아니에요. 내렸다가 변동성이 참 큰데 네. 우선 매수가는 87,500원이고 지금 그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들어가셨을 수도 있어요. 오늘 가격이. 들어가셨거나 네. 아니면은 그 12월 달에 고점 기록했을 때 들어가셨거나. 그러면 좀 답답하셨겠다. 그렇죠. 네. 근데 장기로 가져가지는 않으셨을 것 같기도 하고 우선은 못 참고 매수했습니다. 그럼 오늘 오늘이네요. 맞으시죠? 오늘 맞죠? 네네. 조심스럽게 여쭤봅니다라고 보내주셨는데 그래도 용자시네. 그 네. 부근까지 올라가기는 했는데 그래도 지금 매수가보다는 내려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지 상무님 의견 부탁드립니다. 네, 정치 테마주를 사실 진단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안랩 같은 경우, 오늘 같은 경우 정치적으로 이제는 차기 대권 후보에 대한 관심도가 올라갔고, 민주당 후보들 관련된 종목들이 최근 며칠 동안 굉장히 좀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었죠.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안랩입니다. 대통령 뽑아야 되는데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이냐,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은 누구누구의 어떤 관련이 있는 테마주다. 사실 안랩 같은 경우는 이 안철수 의원이 사실 뭐 가장 직접적인 다른 테마주들을 보면 뭐 사회이사가 누구다, 누가 뭐 누구의 동생이다, 뭐 이런 정도였는데 가장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도 탄탄하게 나고 있고요. 그렇지만 정치 테마주에 묶였다가 한번 떨어져 버리고 나면 사실 다시 그 가격이 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또 테마가 묶여야 되는 그런 어려운 일들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우선은 안랩 같은 경우는 차트상으로는 우상향을 잘 그리고 있습니다. 이 작년 하반기에 5만 원대 초반까지 떨어졌던 주가가 점진적으로 뭐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 적정 주가는 사실 7만 5천 원에서 8만 원 정도가 제일 좀 안전한 가격 같아 보였는데 좀 위에서 사셨죠. 그래서 정치적으로 좀 테마가 받을 때 테마주 같은 경우는 거의 그날 웬만하면 좀 매도를 하시는 게 좀 안정성 면에 있어서는 좋아 보이고요. 만약에 그날 매도를 못했는데 만약에 그 다음날 다시 떨어져 버리게 되면 다시 테마를 받을 때까지는 주가가 상당히 좀 오랜 기간 보유할 수도 있다라는 리스크도 좀 있기 때문에 오늘 음봉이 만약에 윗꼬리가 조금 더 길어진다 그러면은 좀 손절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기다리셨다가 다시 한번 좀 테마를 받을 수도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우선은 선거 시즌 전에는 뭐 테마를 계속적으로 좀 받을 가능성이 그래도 가능성 면에 있어서는 좀 높습니다. 그렇지만 어찌됐든 장기적인 투자보다는 좀 단기적으로 가셨으면 좋겠고요. 테마주 같은 경우는 좀 초반에 잡으셔야지 주가가 5% 이상 올랐을 때 잡으시는 건 리스크는 좀 있어 보이고요. 그래서 뭐 다시 테마를 받을 때 주가가 다시 뭐 매수가 이상으로 좀 올라온다. 그때 비중을 좀 줄이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치 테마주는 아무래도 이렇게 길게 가져가기보다는 단기적으로 가져가는 게 좋기 때문에 네. 오늘 한번 상황을 지켜보신 다음에 그리고 좀 상황이 넉넉지 않다면 손절까지도 고려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다는 점 오늘 한번 시장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상문이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테마주가 시장의 주도권을 가져간 지가 꽤 됐잖아요. 근데 오늘도 디데이를 맞이한 이후에도 좀 오락가락 해가지고 테마주 쏠림 현상이 언제까지 갈 거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이제 정책 테마주도 같이 움직이고 있는 시장인데 이 흐름의 패턴을 조금 예상해 주신다면요?
네, 사실 테마주가 시장에 주목을 받을 때는 시장이 좋지 않을 때, 거래량이 많이 떨어졌을 때, 그럴 때 테마주가 주목을 받게 됩니다. 어찌됐든 특정 섹터로 개인들의 자금이 많이 몰려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반도체, HBM의 열풍이다 그러면 반도체로 자금들이 많이 갔었기 때문에 그 외의 종목으로 가기가 힘들죠. 뭐 제약바이오가 굉장히 섹터가 분위기가 좋다. 그럼 거기로 개인들이 갔기 때문에 테마주가 형성되기가 쉽지 않은데, 지금 시장을 놓고 보면 뭐 오늘 같은 경우는 거래대금이 좀 나오곤 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보면 거래대금, 특히 코스피 거래대금이 굉장히 낮아져 있는 상태였죠. 시장을 극보수적으로 보고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섹터 자체가 거의 전무한 그런 상황들이 최근에 펼쳐졌기 때문에 이런 테마주의 이 전성시대가 됐었는데, 그러면 이 테마주가 언제 끝날 것이냐, 다음 주 사실 봐야 된다라는, 다음 주에는 테마주가 끝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죠. 하루 이틀 정도, 그리고 주말까지 겪어가면서 어떤 섹터, 특정 섹터를 분명히 좀 찾아낼 것입니다. 관세가 거의 최대치로 부과가 되어 있고, 여기에서 협상을 진행하면서 낮춰가는 그런 섹터별 이 정책들이 전략들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관심이 가는 섹터들이 또 나올 수 있거든요.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는 다음 주까지 분위기가 조금 더 이어질 수는 있습니다. 정치 테마주는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그 외의 테마주들은 다음 주에는 분위기가 좀 줄어들 수 있다라는 점,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진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정치적인 불확실성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우선 판결이 났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이 결정이 나왔다라는 점, 그리고 공매도가 전 종목으로 개시가 된 지 이제 일주일 지났죠. 이런 부분들까지 시간도 좀 지났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정치 테마주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테마주들은 분위기가 좀 수그러들 가능성이 높고요. 다음 주에는 뭐 미국 시장도 같이 살펴봐야 되겠지만, 자동차라든지 반도체, 그리고 좀 주가 많이 떨어져 있는 화학주라든지 이런 섹터들은 방향성을 좀 찾아가는, 아직 주가가 많이 오르기는 쉽지 않아요. 방향성을 좀 찾아가는 전통적인 이 시장 주도 섹터 중에서는 방향성을 찾아갈 것이고요. 그 외에 놓고 보면 중국 관련된, 그리고 관세로부터 영향력이 좀 덜한 뭐 화장품 제조라든지 엔터라든지 그 외에 중국 관련된 관세의 영향이 덜한 섹터들 중에서 다음 주 중에서는 주도 섹터가 좀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다음 주를 조금 보자고 해주셨는데, 사실 뭐 너무 갈 곳이 없는 게 속상하지 않아요? 그렇죠. 네, 자금은 있는데 어디다 투입을 해야 될까 망설이는 자금들이 조금 더 이제 마음을 먹고 한쪽으로 가게 된다면 저희가 기다리는 주도주도 이제 곧 등장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요. 일단 다음 주에 흐름 또 체킹하면서 추가적인 질문 또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저희, 네네. 이거 지금 투표를 한번 봤는데, 네. 21세기를 빛낸 국내 뮤지션 투표를 하고 있는데, 누구 많이 지금 한 하셨어요? 200분 가까이 참여를 네. 해주셨는데 압도적이에요, 투표 결과가. 네. 아무래도 이 BTS의 힘이 너무 대단한 것 같은데, 그래서 BTS 네. 알고는 계실 테고, 네. 몇 명인지 아시나요? 혹시? 5명. 5명이요? 5명 아니에요? 5명 6명이요? 6명? 그래. 몇 명이 지금? 7명이에요, 7명. 7명이에요? 이 BTS 얘기 잘못하면 큰일 나거든요. 제가 네, 조금 요거는 7명. 헷갈렸는데, 알아요. 그래도 7명이나 언저리 되나? 비슷하게 알고 계시네요. 근데 이 K-팝은 방탄소년단에 의해서 교통 명사화되는 대대적인 성과를 창출했다. 오. 이게 그 평론가 분께서 이런 평을 내리셨더라고요. 그렇죠. BTS에게. 아무래도 진짜 그 국위선양을 했다는 표현이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아요. 보통 명사화가 됐다. 와. BTS 때문에 K-팝이. 그렇죠. 그 전에도 물론 뛰어난 아이돌분들 많으시고 했지만, 맞아요. BTS만큼 이렇게 화력이 뛰어난 적이 있었나 싶은 것 같아요. 또 오늘 내가 당했네. 이거 7명을 내가 못 외워가지고 또 이거 또 티가 났네. 들통이 저도 났네. 혹시 틀릴까봐 미리 찾아보고 조마조마했어요. 근데 제가 BTS의 진실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오, 외모가 너무 잘생기시잖아요. 선하게 생기셨는데 실력도 너무 좋고. 그쵸. 네, 되게 팬인데 다른 분들 제가 크게 관심은 없어요, 아이고, 사실. 아이고. 네. 그분한테 제가 요즘 꽂혀가지고 아무래도 좋아하는데. 잘생긴 사람. 7명이나 됐구나. 6명이 네. 더 있었구나. 네. 네. BTS는 팬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러게요. 여기서 말을 그만. 네, 혹시 모르니까. 알겠습니다. 들통났네. 지금 그 고고씨님께서 어제부터 저희 이게 예쟁이 등장하고 유행어가 나왔어요. 묵은지와 겉절이라는 유행어가 등장했는데 요즘 포토도 아마 네. 묵은지와 그 겉절이가 조화롭게 아마 섞어 그쵸. 계신 분들이 많지 않을까 많으실 것 싶어요. 같아요. 네, 근데 묵은지는 별 효과가 좀 없을 것 같고요. 그쵸, 그쵸. 포트에서 겉절이 때문에 요즘 수익이 좀 쏠쏠하게 나신 분들이 많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종목 네. 상담으로 한번 어떤 종목이 들어와 있는지 확인해 볼까요? 근데 요거를 주의해야 되는 게 겉절이는 묵은지는 익으면 깊은 맛이 난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겉절이는 익잖아요. 매력이 떨어집니다. 아, 그래서 그쵸. 어떻게 맛이 빨리 먹어야 없어져요. 돼요. 빨리 먹어야 돼요. 빨리 먹고 빨리 해치워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이 겉절이에 대한 어떤 포지션을 설정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저희 안내받가 봐드렸잖아요. 네. 내 종목이 이게 겉절이인 것 같은데, 네, 요거 묵은지로 가면 안 되는데 하시는 종목 있으시다면 아리까리 하시며 저한테 남겨주세요. 네. 다음 종목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퓨런티어 오랜만에 보네요. 네, 하트님의 종목입니다. 퓨런티어 매수가 17,500원, 네, 10% 가지고 계신데 저점 매수 노렸는데 결과적으로 물렸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오늘도 많이 주가가 좀 내려왔네요. 빠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저희 근데 시청자님이 되게 높을 때 들어가진 않으셨어요. 네, 그래서 추세가 아마 많이 이 나요. 정도면은 괜찮지 않을까 하고 들어가셨던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아요. 거기서 더 내려올 줄은 모르셨던 것 같아요. 네, 그 근데 전에- 요즘에 이런 네. 게 많아서. 그렇죠. 그 전에도 14,000원이 저점이었는데 지금도 그 비슷한 수준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오늘도 보니까 거래가 10만 주가 채 안 실리고 있습니다. 시장의 관심에서 멀어졌는데 굉장히 쉬지 않고 조금씩 계속해서 밀리다 보니까 꽤 낙폭이 커졌어요, 상무님. 이 종목에 대한 대응 포인트, 버티면은 승산이 있는 종목인 건지 좀 알려주세요. 네, 우선 퓨런티어가 왜 하락을 했는지를 먼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두 가지 요인입니다. 한 가지는 카메라와 전장, 섹터가 시장에서 주목을 별로 못 받았죠. 시장의 관심도가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도가 별로 없다. 거래량이 적더라도 주로 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그 작은 매도에도 하락폭을 조금 더 키워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 있다는 점. 그러니까 시장이 관심이 많이 갖는 그런 섹터의 종목이 아니다라는 점이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본격적인 실적 반등, 실적이 좀 좋아지는 모습을 지금 당장 좀 관찰한다라면 낙폭이 이렇게까지 많이 떨어지진 않았을 텐데 실적의 본격적인 반등이 26년도입니다. 시간이 좀 더 걸려서 실적이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실적 반등 시간이 좀 더 당겨졌길 시장에선 기대했었거든요. 25년도 실적 반등을 기대했는데 실적의 본격적인 반등 시기도 늦어졌다. 이런 부분들이 좀 복합적으로 겹치면서 주가가 계속적으로 좀 하락을 했습니다. 실적이 올라가고 자율주행, 카메라, 모듈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테마를 좀 받아야지 주가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지금 15,000원 정도가 거의 저점입니다. 물론 작년에 장중에 15,000원을 하회해서 장중 저점 12,000원까지 좀 하락을 했던 적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15,000원 정도의 매물이 많이 몰려있고 여기를 저점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그래도 여기에서 하락 가능성은 좀 낮은 그런 상황이고요. 하지만 이 시간은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동차, 카메라 모듈 이런 부분들의 테마를 좀 받기 위해서는 지금 경제가 전체적으로 좀 관세도 그렇고 혼란스럽죠. 이런 부분들이 다 정리가 된 뒤에 테마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좀 갖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자리에서 만약에 음봉을 길게 내면서 좀 자리를 이탈한다. 그럼 좀 손절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럴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고요. 중장기적으로 좀 긴 호흡 관점에서 26년도에 시장이 기대하는 만큼의 반등이 좀 나온다. 그럼 2만 원 위도 좀 가능하기 때문에 좀 긴 호흡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간은 조금 필요하지만 그래도 앞자리 받기는 정도까지는 가능하다고 해주셨기 때문에 시간 여유 조금 있으세요? 그러면 너무 이 종목에 신경 쓰지 마시고 좀 대응하시면은 언젠가는 우술라 오지 않을까. 네, 긴 안목에서의 2만 원 목표가 받아봤습니다. 네, 이 종목은 이 길게 가져가는 묵은지 같은 종목인 것 같습니다. 묵은지 같은 익을수록 더 괜찮아질 테니까 좀 기다려보는 걸로. 네, 깊은 맛이 나는 종목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아준 서포터님께서 테마주 원래 안 하신대요. 네, 안 네. 하는데 이재명 테마주 급등할 때 따라갔다가 저 물려있네요. 이게 하셨는데. 진짜 이 정치인 진짜. 테마주가 진짜 말 그대로 강심장만이 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근데 좀 솔깃솔깃하긴 하실 그쵸? 거예요. 이번 주 계속 내내 그렇죠. 흐름이. 계속 상한가 네. 하는 거 보니까 그러게요. 한번 들어가 볼까 했다가는 이렇게 또 물릴 수도 있다는 게 참 투자에 유의하셔야 되는 테마주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종목이 뭔지 궁금하네요. 네, 남아준 그러게요. 서포터님께서 한번 올려주세요. 올려주시면은 매수 단가 보고 조금 냉정하게 뷰는 안 좋으셨거든요. 상무님께서 올해 절대 가져가면 안 된다고 하셨는데 어떤 또 답 주실지 종목 궁금하니까 좀 올려주세요. 네, 그리고 점심, 네네. 댓글을 보니까 이 네. 고고싱님께서 오늘 11시 이후에 크게 내려와서 많은 분들이 오히려 심란하신 것 같다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진짜 그 11시 이후에 특히 반도체 관련 네네네. 종목들이 너무 많이 밀리는 모습이 좀 나타났고 네. 그러면서 이 종목 상담에도 반도체
반도체 관련주가 들어와 있거든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럴까요? 네, 해피앤 리치님께서 유진테크 보내주셨는데요. 이 반도체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런 발언을 하면서 오늘 관련주들이 일제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반도체 투톱도 다소 밀리고 있는데 특히 SK하이닉스가 7%대까지 지금 밀리고 있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네.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네. 이런 상황에서 이 투톱뿐만 아니라 반도체 장비 쪽으로도 약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오늘장에도 좀 많이 내려가고 있어요. 유진테크. 그런 상황에서 오늘 종목 상담 뭐라고 보내주셨냐면 보유 비중은 10%에 매수가는 44,000원이고 끌고 가도 될까요? 라고 좀 길게 보고 계신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지 상무님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네, 반도체가 굉장히 좀 많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장중에 코스닥은 빨간불도 켰었죠. 좋은 모습들 보여주다가 다시 좀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데 코스피 코스닥 하락하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오늘 반도체가 좀 하락을 좀 강하게 하고 있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7%대의 하락 보여주면서 SK하이닉스 지금 7% 넘게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장중에 빨간불도 좀 보여줬었는데 지금 다시 2.4%로 주가가 다시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대장주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시가총액 훨씬 큰 종목들도 많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그 외에 반도체 관련된 소부장주들은 더 많이 하락을 하고 있죠. 정부의 정책에 맞서지는 말아야 됩니다. 근데 이 항상 단기적으로는 항상 오르는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으름장이 있었죠. 반도체에도 관세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이 하락에 대해 투심이 좀 악화가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지금 만약에 매도를 해야 된다 그래도 매도하기도 쉽지 않은 자리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반도체를 그럼 정말 안 좋게 만들어서 굉장히 많이 꺾이는 그런 부분들까지 나오는 것이냐. 근데 사실 조금 더 길게 봤을 때는 그 흐름은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단기적으로는 정부의 정책에는 맞서면 안 됩니다. 분명히. 그래서 지금 매수하는 자리는 좀 아닌 것 같고요. 근데 보유하신 분들은 이미 매도하기에는 쉽지는 않은 자리이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은 반도체의 이제 사이클 자체, 산업 자체는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오늘은 주가가 좀 하락을 하고 있지만 최근 들어서 주가의 반등 분위기가 좋았었죠. 삼성전자의 주가가 올라갔던 이유는 메모리, 기존에 잘 되고 있었던 낸드와 디램, HBM 빼고요. 그 기존에 잘 되고 있었던 이 메모리의 이 업황 자체가 1분기 저점을 찍고 올라가는 부분들이 좀 관찰이 되고 생각보다는 조금 더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부분들이 삼성전자의 주가를 올려주는 모습들이었기 때문에 메모리 업황 자체는 이제는 올라간다라는 점, 업황은 좋아요. 그런데 지금 투심이 좀 꺾였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지금 조금 더 추가적으로 조금 더 하락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조금 긴 호흡에서 본다라면 메모리 자체는 살아나고 있는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보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단기적으로는 추가적으로 조금 더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만약에 접근을 하셨다 그러면 우선은 좀 팔고 다시 이 반도체의 흐름이 돌아왔을 때 그때 다시 재진입하시는 것도 단기적인 흐름에서는 좀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상무님 오늘 근데 삼전하고 SK하이닉스 근데 삼전하고 갭이 좀 있게 하락률이 나와가지고 이거 왜 그러지라는 생각들 하실 것 같고 하이닉스 오늘 좀 과하게 빠지는 거라고 봐도 되는 건지 매도 타이밍에 대한 고민보다는 그러면은 이거 살 타이밍을 한번 고민해봐야 되나라는 생각을 저점 매수 타이밍 진입 노리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가지고요. 이거 두 가지 질문 한번 더 드려볼까요? 네, 우선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물론 가격의 레벨 자체는 좀 달라져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최근 들어서 봉 3개 내고 좀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삼성전자도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하나, 두 번, 세 번 봉 내고 또 내려가는 모습. 근데 봉의 길이가 다르죠. 그리고 주가의 레벨 자체가 삼성전자는 굉장히 아래쪽에 형성이 지금 되어 있다는 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 더 길게 당겨보겠습니다. 조금 더 위쪽에 올라가다가 위쪽에 좀 형성되어 있다는 점 차이점이 있죠. 그리고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조금 더 많이 올라갔던 이유는 조금은 아니죠. 훨씬 더 많이 올라갔던 이유는 HBM이었는데요. 삼성전자는 아직 HBM에 대한 부분들이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반도체 경기에 물론 두 기업 모두 다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만 이 전체적인 세계 경제가 조금 더 휘청거릴 수도 있고 경제가 안 좋아질 수 있다. SK하이닉스에 좀 더 악재가 되는 부분들이 주가적인 면이나 실적적인 면에 좀 더 많거든요. 그래서 SK하이닉스의 봉의 길이가 조금 더 길게 음봉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고요. 물론 이제 저점이 밀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습니다. SK하이닉스도 18만 원 정도가 거의 바닥권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사실 많이 떨어졌죠. 뭐 고점 대비해서 6만 원 위로 갔었던 주가가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 5만 5천 원 정도가 거의 바닥권일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렇지만 저점 매수가 사실 좋을 수 있어요. 뭐 평균 단가를 낮출 수 있고 이런 긍정적인 부분들도 있지만 저점 매수는 분명히 조심해야 되는 게 떨어지는 종목은 다음 날도 떨어질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올라가는 종목은 다음 날도 올라갈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는 점. 그래서 항상 제가 이 시간에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매수는 주가가 상승하는 날 하시는 게 훨씬 다음 날 수익이 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 사실 삼성전자도 차트상으로 61선, 121선에 걸쳐 있어요. 생각보다 좀 많이 하락을 했고요. 반등에 대한 가능성이 높지만 이 반도체에 대한 정책이라든지 향후에 대한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불확실성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 봤을 때 떨어질 때에는 저점 매수 하지 마시고요. 상승하는 날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궁금하셨던 또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반도체에 대해서 의견 저희 들어봤습니다. 보내기 전에, 유젠테크 오늘 막중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추가 질문 던져가지고, 네, 한 종목 더 볼 수 있었던 것 같은데, 빠이빠이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상무님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또 이제 만만한 건행과 함께 다시 인사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통이 있거든요. 감정이 통하는 게 조금 있는데 오늘 조금 허전하셨나 봐요. 남자들끼리 통하는 게 있나 봐요. 그러니까 저희는 네. 알 수 없는 세계 같은데요. 지금 게시판에서 반도체 때문에 너무들 속상해하고 계시네. 네. 그래도 이 희망님께서 다음 주 되면 괜찮아진다. 그럴까요? 걱정 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어제 또 그 이종복 전문가님의 명언이 있었잖아요. 뭐예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된다. 또 명언 제조기. 네, 또. 이 명언을 또 한번 되새기면서 오늘 장도 좀 잘 이겨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같은 저희 김모만 전문가님도 저희 이종부 전문가님과 굉장히 친분이 두터우시잖아요. 그쵸. 역시 긍정적인 사고로 이번 주도 잘 헤쳐나오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저희 또 긍정의 바이러스 한번 좀 받아볼까요? 네, 김모만 전문가 연결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김호환입니다. 네, 김모만 전문가님께서도 지금 제 파트너 바뀌어가지고 조금 놀라셨죠? 잠깐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방송을 못했어요. 감기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맞아요. 근데 이번 이종복 주부터 전문가님 바뀌신 나오셨죠? 건가요? 아니요, 네. 아니요. 오늘만 바뀐 걸까요? 잠깐 나왔습니다. 전문가님 그러시군요. 몸은 많이 회복되셨어요? 예,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십시오. 이게 감기가 엄청 독하네요. 코로나보다 더 독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제가 이번 이렇게까지 감기가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목감기를 심하게 앓은 적이 없었는데, 네. 뭐 지금 또 뭐 다른 그 치료 중에 또 이제 감기 걸리다 보니까 어머나. 좀 오래 가네요. 네. 아니, 네, 대신에 감기도 그래서 이종목 전문가님이 많이 지난주에 좋아졌습니다. 덕분에 다행이에요. 다행입니다. 나와주셨는데 이렇게 한턱 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종목 전문가님 도와주셨는데 지난주에 대신에. 나중에 그 시간 되면 제가 네. 예, 여유 있게 좀 맛있는 거 많이 사드릴게요. 맛있는 걸로. 네. 저번에 굉장히 문어 삶은 걸 맛있게 드셨다고 이종호 문어 전문가님께서 얘기해 맛있겠다. 주셨는데 요리도 잘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기가 막히게 문어를 삶으셨다고. 전문가님께서요? 네, 오. 네. 그래서 이종복 전문가님이 칭찬을 해주셨는데 또 이제 보답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대타 떼어주셨거든요. 이번에는 문어 말고 또 어떤 그러니까. 맛있는 음식을 다음 주에 여쭤봐야겠어요. 네. 그나저나 두 분께서 산에 가서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시장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네, 이런 생각도 조금 드네요. 저희 김모만 전문가님과 함께 지금부터 종목 진단 들어가니까 네, 궁금하신 종목들 많이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종목 가볼까요? 네, 유튜브에서 싸이점님께서 보내주셨는데 BHI 19,450원에 매수를 하셨고 현재는 매수가보다 좀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10%로 보유 비중 갖고 계시고 손절 고민을 하고 계세요. 손절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마음고생을 좀 하신 건지 19,000원대에서 사셨으니까 올라갈 때 사셨는지 아니면 내려올 때 사셨는지는 좀 잘 모르겠지만 손절을 벌써 고민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지금 딱 손절 타이밍일지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자, 오늘 헌재 판결이 나면서 종목별로, 업종별로 좀 시비가 엇갈리는데, BHI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윤석열 정부 원자력 수혜주잖아요. 원자력 관련 종목들이. 예, 오늘 이제 두산에너블부터 해가지고, 헌재 판결 이후에 이제 원자력 관련 종목 대부분 다 밀리고 있는데, 요 영향은 이제 오래 안 갈 거라 봅니다. 다음 주 정도 되면은, 요런 이제 불확실성이 이제 많이 해소가 될 거고요. 근본적으로 원자력 관련 종목군들은 전 대세라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원자력 관련 종목군들이 지금은 조정이에요. 작년 연말부터 지금까지 조정인데 2022년도부터 작년까지 3년 동안 계속 랠리가 이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원전 같은 경우는 이제 3월 달에 원래
체코 원전 그 수주 우리가 이제 설이 있었는데 아직 뭐 결정된 건 없습니다. 그게 되면 좀 탄력 받을 것 같고, 일단 좀 중기적으로는 좀 보셔도 된다고 미리 말씀드립니다. 근데 단기적으로는 왜냐하면 그 여러분들 뭐 전기차 이제 앞으로 계속 활성화되고 그 다음에 뭐 데이터 센터 그 전력 수요가 어마무시하거든요. 근데 현재 우리나라 그 신재생 에너지 뭐 태양광, 풍력 이거 가지고 지금 전력 수요 대체가 안 돼요. 다들 아시겠습니다만은 뭐 비트코인 뭐 최고라는데도 전력 수요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소형 원전 쪽으로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트럼프 정부에서도 앞으로 이제 뭐 중장기적으로 이제 원전 특히 이제 SMR 소형 원전을 지금보다도 규모를 한 4배, 5배 더 늘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대형 원전이 아니고. 예, 그런 이제 명분은 있다, 중기적으로. 그리고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이제 보셔도 상관없는데 단기적으로는 지금 이제 손절을 이제 고민하시니까 오늘 그래도 오늘 그 121선은 지금 지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마감하게 되면은 당일날 오늘을 일단 선방한 겁니다. 오늘은. 예. 그 다음 주에 이제 반등이 들어온다 그러면 지금 제가 국내 원전 관련주 보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미국의 뭐 뉴스캐로라든지 뭐 플로어라든지 SMR 그 소형 원전 관련 종목군들을 제가 다 보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이번 달까지 조정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로 들어갔다 물렸다 그러면 다음 주에 반등이 들어올 때 매수가까지는 좀 올라오지 않겠나. 19,000원 전후. 예, 그 정도 주면 일단 끊고 나중에 다시 보시고 이후부터는 이제 오늘 그 121선 지지지 않습니까? 기술적으로. 근데 121선을 이탈한다 그러면 지난 작년 12월 달 있죠. 예, 저점. 그러니까 14,000원에서 13,000원까지도 밀 수 있어요. 근데 거기가 이제 저점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장중 저점이 얼마냐면 16,200원인데 조금 더 보세요. 한 200원 정도 더 손해본다 생각하시고 16,000원을 이탈한다 그러면 반이라도 일단 끊으셔야 합니다. 단기로 들어갔다 그러면 전량 다 끊으시고 절반 끊고 나서 눌림 줄 때 13,000원, 14,000원 그 구간에서 다시 끊었던 물량을 재매수해서 그러면 단가 낮아질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중기적으로 한 2분기 이후까지 끌고 가는 전략은 무리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아마 다음 주 정도까지 조금 원전 관련주가 대통령이 지금 탄핵됐기 때문에 심리적 조정이 나올 수 있어요. 그 부분 감안하시고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자면 중장기적으로는 괜찮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예. 근데 단기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16,000원 지지 맥점 보시고 이탈했을 경우에 예, 오늘은 안 밀릴 것 같아요. 예, 월요일 날 이후에라도 그 가격 깨면 반이라도 손절하고 나서 다시 아래쪽으로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등 시에는 매수가 언저리에서 단기 물량은 현금화. 네, 이 사이즈업님께서 단기로 들어가신 건지 아니면 좀 중장기를 보고 계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다음 주 반등을 좀 지켜보면서 단기로는 우선 16,000원에 손절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네. 하지만 중장기로는 조금 더 괜찮으니까 지켜봐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원저주 전반에 대한 멘트까지 함께 남겨주셨으니까 네, 들고 계신 분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5위까지밖에 안 봤죠. 네, 네. 5위는 YB로 공개가 됐고 그러면 4위 한번 보고 갈까요? 네. 4위는 21세기를 빛낸 국내 뮤지션 바로 크라잉넛. 네, 크라잉넛. 네, 예쟁커가 생소하다고 해주셨던 그렇죠. 네, 크라잉넛인데 이효리 씨가 이 네. 크라잉넛에 대해서 멘트를 해주셨거든요. 뭐라고 하셨죠? 뭐라고 했냐면 늘 가까이에 있었지만 함부로 따라잡기 힘든 팝스타, 뮤지션, 그리하여 아이콘이다. 이런 멘트를 이것도 해주셨다고 참 합니다. 명언이네요. 네, 이런 멘트를 해주셨다고 하네요. 네, 팬이신가 봐요.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늘 가까이 있지만 따라잡기 어렵다 이런 네.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은 그 남이 하는 일이 쉬워 보이면 그 사람이 진짜 잘하고 있는 거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요? 그 사람이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쉬워 보이는 거지 내가 하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맞네. 그래서 좀 남이 하는 일을 뭔가 쉬워 보인다고 나도 저거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네. 뭔가 그런 맥락의 이야기해 주신 것 같아요. 가까이 그렇구나. 있지만 좀 멀게 볼 수 있는.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저기 계시다가 여기 오니까 권익화 하시던 거 건너 이렇게 보셨잖아요. 네네네. 해보니까 어떠세요? 여기가 맞아요? 여기가 맞아요? 권앵커님 보고 계신가요 혹시? 야만연 거는 다들 알고 계시죠? 권앵커님 네. 보고 계실까요? 오시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저희 사실 셋이 딱 있을 때가 되게 안정적이었는데 그쵸. 권행이 없으니까 근데 조금 심심하고 빈자리가 느껴지긴 합니다. 권앵커님이 뭔가 네. 이 중심을 딱 잡아주시는 그러니까. 듯한 이 묵직함이 있었는데 있을 땐 절대 몰랐어요. 있을 땐 좀 그러니까요. 귀찮고 말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귀찮다 이랬는데 네.
없으니까 또 티가 그러니까요. 나네. 또 자리가 네. 나면은 또 티가 나요. 그러니까 빨리 오세요. 돌아오세요, 얼른. 네, 예제 여기가 그럼 편한 거예요? 저는 근데 네. 여기가 좀 더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아, 괜찮죠? 괜찮죠. 건행이 여기 앉으라고 할까요? 좋은데 다음 주에 오시면은 저 자리로 가시는 걸로. 아니면 바꿔가면서 할까? 계속? 한 명씩 여기 갔다 여기 갔다. 교대 근무? 그날. 좋아요. 가위바위보 어때요? 저는 좋아요. 괜찮은 것 같은데 저희 PD님 한번 참고해주세요. 윤지 아나운서님께서, 윤지 네. 앵커님께서 댓글에도 나오셨는데. 윤지 앵커 왔어요? 권 앵커님 빨리 오셔야 할 듯. 벌써 예지한테 뺏겼다리. 그러니까 이 자리는 비우면 안 돼. 그러니까요. 네, 비우면 안 돼요. 비웠다가는 큰일 나는 자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불안함을 느끼고 있는 건행이 컴백한 이후 얼마나 화이팅이 넘칠지 한번 제가 네. 기대를 해보도록 다음 하겠습니다. 주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종목 고민들 많으신지 계속 올라옵니다. 저희 터치해님의 종목 봐드리려고 하는데 네. 이번에 잉글 우드랩 봐드릴게요. 네, 매수가가 8,800원 10%신데 2달 전에 진입이 되셨다고 합니다. 네, 목표가를 어떻게 잡으면 좋을지 어느 정도 보유기간 예상을 하고 들어가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들어가시고 나서는 특별히 그 수익의 기회가 없으셨다가 그리고 나서는 지금 다시 한번 올라오고 있는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어느 정도 수익을 욕심을 내셔야 되는 상황인지 어느 정도 기간 보면서 목표가 잡으면 되는 종목인지 포인트까지 함께 알려주세요, 선생님. 자, 잉글 우드랩은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OEM 방식으로 화장품을 제조하는 업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뭐 관세하고는 영향이 전혀 없고, 그리고 지금 뭐 K-뷰티, 뭐 K 화장품이 또 이제 미국에서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다고 그러죠. 최근에 뭐 기사 여러 번 나온 것도 있습니다만은. 예, 그리고 이제 중국이 이제 또 한한령 해제를 또 할 것이고, 아직은 좀 시기적으로 조금 이른 감이 있는데, 3분기부터 우리 정부에서도 이제 중국인들한테 이제 비자를 면제해 준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뭔가 지금 여러분들 이거 잘 들으세요. 제 설명을. 제가 지난주에 공개방송 못해서 그러는데요. 시장은 항상 이렇게 큰 쓰나미가 지금처럼 막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장도 급락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제 주도주가 바뀐다. 주도주가 바뀌니까 앞으로 현재 시장에 잘 대응을 해라. 이제 그런 메시지입니다. 소위 얘기하면. 아시겠죠? 그래서 요번 이제 이 하락 조정이 마무리되게 되면 다음 주 이후에 이제 서서히 이제 주도주가 바뀔 겁니다. 예, 항상 시장은 그래 왔거든요. 그러니까 창조적 파괴란 말이 있죠. 주식시장에서도. 예, 누군가는 죽어야 누군가는 살아난다. 이제 그 시기가 이제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화장품 같은 경우는 그동안 고생 많이 했죠. 물론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 저점에서 한 5배 넘게 올랐었어요. 예, 근데 지금 실적이 작년에 나쁘지 않았습니다. 영업이익이 한 200억 넘게 나왔고, 현재 시가총액이 2천억 미만 1,800억이지 않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도 작년 대비해서 영업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꾸준하게 늘어날 겁니다. 근데 주가는 작년에 그 저점 수준까지 지금 다시 밀었잖아요. 예, 그래서 일단 비중 10% 적당하고요. 지금 이제 고공권에 있는 종목보다도 이제 저점에 있는 종목군들, 그동안 이제 많이 고생했던 종목군들, 그러니까 못난이 종목이라 이제 못난이 종목군들. 지금 멋쟁이 종목 들어가시면 안 되고, 뭐 화장품이라든지, 뭐 2차전지라든지 못난이 종목군들 보셔야 됩니다. 이제는 시장 바뀝니다. 그래서 요걸 그대로 홀딩 하시고, 단기적으로는 일단 월봉에서는 20개월 선이 붕 떠 있잖아요. 위쪽으로. 얼마? 12,000원에서 12,500원 정도. 그죠? 그리고 지난달에 이제 급락 나오고 나서 역부채를 꺾이면서, 지금 이번 달까지 4개월 연속 양봉이지 않습니까? 까치가 지금 4마리 떴잖아요. 그럼 어지간하면 이제 바닥을 하긴 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거래가 안 나오죠. 거래가 일단 터진다 그러면 1차적으로 12,000원에서 12,500원 라인, 거기가 이제 직전 저점이었지 않습니까? 거기가 이제 단기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 단가를 돌파한다 그러면, 좀 중기적으로는 15,000원까지 충분히 갈 수 있다. 왜냐면 뭐 실적도 되죠? 주가도 일단 지금 실적대 저평가죠? 근데 작년 10월부터 떨어져가지고 지금 3월이니까 5개월 동안 횡보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냥 업적인 변화가 또 나타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예, 그런 스토리를 이제 고려하건대는 1차 단기는 12,000원에서 12,500원, 강하게 돌파했을 경우에는 좀 준기적으로 2분기 이후까지 한 15,000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지 않겠나라는 관점에서 예, 단기, 중기 홀딩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번에 걸친 목표가를 잡으셨는데 시간 여유 있으시면 그냥 중기면은 15,000원 가능하다. 실적 괜찮고 주가 싸고 한데 그렇죠. 굳이 버릴 이유가 없겠죠. 네, 그리고 요거는
두 개 중에 목표가 하나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미국이 이 공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관세 전쟁을 좀 피해갈 수 있다는 것도 좀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든든하게 종목 진단 받아보셨습니다. 저희 닮은 살걀님께서 이게 발음이 어려워. 삶은 닮은 살걀 절대 살걀. 아니에요. 닮은 살걀님께서 네. 수경 앵커님이 우리 언니 닮으셨어요. 오. 뭐 예쟁은 뭐 아이유 닮았다고 그러고 탤런트에다가 뭐 걸그룹 나오는데 우리 언니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언니가 근데 엄청 미인이실 수도 있죠. 닮은 살걀님께서 어떻게 네. 생겼는지 여쭤볼게요. 언니가 혹시 좀 남겨주세요. 연예인이실 수도 있어요. 아, 진짜? 그럴 수도 있죠. 됐어. 막 미스 코리아고 막 이러면 됐어요. 어떡해요. 아, 그럴 수 됐어. 있죠. 한번 저희- 알려주세요. 닮은 살결님. 저희 PD님이 저한테 막 이모라고 그러고 제 지금 멘탈 관리가 쉽지가 않아요. 지금 사실 이제 웃고 있지만 아, 웃는 게 권혜커님 아니에요, 빨리 지금. 오셔야겠어요. 아, 정말. 그러니까 네 이게 또 예쟁이랑 저랑 요 퀴즈 내볼까? 어떤 거요? 저희 몇 살 차이 나게 요거 퀴즈 내볼까요? 그렇죠. 나이를 모르시니까. 한번 퀴즈 내주세요. 힌트 좀 줄까요? 힌트 네. 저희 어제 드렸던 이야기. 저희 평균 연령이 한 계산 제가 30, 정확하게 네. 알려드릴게요. 35.5입니다. 저희 그래요? 평균 연령 제가 오. 계산했어요. 그러면 네.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추리가 되실 것 같은데. 힌트 많이 드렸는데. 그러니까요. 너무 네. 대놓고 주신 거 아니에요? 35.5 나왔어요. 저희 네, 평균 한번 나이. 맞춰보세요. 네네. 못 맞추시면 제가 힌트 더 하나 드릴 건데. 네. 어쨌든 간에 많이 맞춰주시려나? 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고딩엄빠 프로그램에 만약에 출연했으면은 예지앵커가 제 딸인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도란뷰님께서 5살. 네. 5살. 5살. 조금 더 쓰세요. 업입니다. 네. 한번 맞춰보시면 될 것 같아요. 피디님 옥상으로 와 맞을래요? 저희 희망 있는 행보님께서 저 대신에 옥상으로 부르셨네 저희 피디님을. 그러니까요. 네. 왜 이모라고 하세요? 네, 이 사이에서도 제 멘탈 굳건히 유지하면서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종목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은데 굉장히 섹터 다양합니다. 현대모비스 올라오고 있고 또 런투유, DJ덕 런투유, 이건 종목 아니구나. 종목이 반도체가 보니까 오늘 꽤 많이 올라오는 것 그러니까요. 같고. 아무래도 걱정이 많으신 것 같아요. 테마주단도 올라오고 근데 지금 비중은 되게 많아요. 반도체가 종목 많이 올라옵니다. 그렇죠. 나이 네. 맞추시는 동안 저희가 종목 상담 하나 더 받아보고 올 텐데요. 네. 배고픈 아마님께서 제우스로 종목 상담 신청을 제우스. 해주셨어요. 네. 아무래도 이 반도체 고민이 많으신 것 같은데 매수가는 14,500원에 보유 비중은 10%고요. 근데 이 제우스가 최근 실적은 좋았었거든요. 이 영업이익이 한 500% 정도 늘었다 이런 기사도 나왔었는데 그래요? 네. 하지만 최근 흐름을 보면은 올 초에 조금 이렇게 올라가는 듯 하다가 다시 좀 내려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섹터 분위기 때문에 그런가? 그런가 봐요. 네. 지금 그래서 매수가를 하회하고 있는데 네. 이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지 전문가님 진단 부탁드립니다. 어제 미국에서 그 반도체가 그 하락을 주도했지 않습니까? 어제 상당히 좀 모양이 안 좋게 봐가지고 이 지금 그림 보시면 여러분들 왼쪽이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였습니다. 어제 한 10%가 뺐어요. 10%. 근데 뭐 어제만 10% 뺀 게 아니고 고점에서 그동안 계속 밀면서 어제 급락이 나오면서 10% 뺐는데 이건 뭐냐면 이제 단기 이제 저점은 왔다는 얘기예요. 저점은.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제 돌리려고 그러면 이거 상당히 좀 힘듭니다. 근데 오른쪽 그림 보시면은 이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차트거든요.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작년 7월부터 그러니까 그저께까지 주 초반까지 7월부터 그 반년 넘게 박스권 행보를 했어요. 이런 식으로. 근데 어제 개파락으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16%가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론 테크 지금 어제 16% 하락 나왔으니까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 오늘 삼성 같은 경우는 사실 선방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작년 7월부터 3월까지 거의 6, 7개월 반년 넘게 행보했던 종목이 어제 장대 원봉을 이탈했다는 얘기는 이런 게 바로 이제 시장에 주는 변화란 얘기예요. 창조적 파괴. 예, 반도체는 힘들지 않겠느냐. 예? 그러니까 반등은 들어오는데 예, 다시 한번 더 고점 치고 가야지 못한다.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여러분들 아카데미에서 설명드렸죠. 작년부터. 이거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ETF 장기 로고 핵심인데 작년 6월달, 7월달 제가 여러분들께 그 하이닉스라든지 그다음에 한미반도체 고점을 제가 찍어드렸죠. 공개방송에서도. 거기가 딱 고점이죠. 예, 우리나라 그 반도체 관련주 보고 고점 잡는 거 아닙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ETF 보고 잡는 거죠. 근데 어제 이게 그동안은 또 지지를 했었어요. 중간 이 빨간색 선을 지지했었는데 어제 이걸 이탈해버렸다는 얘기, 이탈해버렸습니다. 예, 반등은 들어오는데 다시 한번 전고점까지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반등 이후에 더 이제 계속 흘러내릴 가능성이 높죠.
그럼 더불어서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께 또 이제 투자의 팁을 또 드리자라면, 이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 여기에 들어갔던 자금이 어디로 가느냐. 그런 게 이제 이동하는 시기란 말이에요. 아까 제가 서두에 여러분들 그 창조적 파괴라는 얘기를 했죠. 이 반도체에서 빠져나온 자금이 어디로 갈 것인가? 뭐가 되겠습니까? 예.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제우스 같은 경우도 저평가는 맞아요. 맞는데, 아니, 지금 저 필라델피 반도체에서 꺾이고 하이닉스가 꺾이고 하이닉스는 뭐 저평가 아닙니까? 제우스보다도 훨씬 더 저평가지. 근데 대장이 움직여야 돼, 대장이. 근데 대장이 이제 꺾이고 내려오잖아. 지금 120일선 깨면서 경기선을.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바로 매도가 아니죠. 왜? 어제 단기적으로 필라델피 반도체에서가 뭐 10% 가까이 급락이 나왔으니까 다음 주에 되돌림 반등이 들어올 거란 얘기예요. 예. 그랬을 때 제우스 같은 경우도 사셨던 가격대 아니면 13,500원에서 14,000원 나중에 다시 보더라도 거기서 일단 현금화하고 나서 나중에 하이닉스라든지 아니면 뭐 삼성전자. 지금은 삼성전자는 더 안 빠집니다. 삼전은. 예, 차라리 그 삼성전자 덜 먹더라도 그 대표주를 보는 게 낫다는 얘기예요. 왜? 이들 종목구들이 먼저 살아나 했던 저 그 납품하는 장비주라든지 소재주가 또 움직이니까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절대 물타기 하지 마시고요. 다음 주 중반 이후에 반등이 들어올 것이다. 그랬을 경우에는 13,500원, 14,000원 조금 손실 났다 하더라도 현금화 전략. 그 이후에 국내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그 보지 마시고 삼전보다도 삼전은 괜찮은데요. 필라델피아 반도체스 차트를 보시고 이제 저점을 잡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반도체는 당분간은 여러분들께서 좀 조심스럽게 대응을 하자. 혹시 비중이 크신 분들은 다른 종목이라 하더라도 삼성전자 하나 빼고는 좀 물량을 줄여나가는 전략 같이 더불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빼고구나. 정확히 네네. 삼성전자는 좀 괜찮다고 해주신 네. 것 같고 그래도 다른 종목들은 좀 물타기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단호한 이야기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아, 그렇습니다. 진짜 살얼음판이어가지고요. 시작이 뭐 하락하고 올라가고 이것보다 너무 이제 힘든 게 변동이 심하니까. 그쵸. 거기 약간 노이로제성 지금 반응들을 해주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그래서 요즘 시장이 그래서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제가 퀴즈 내드린 거는 여기 지금 나이차 정확하게 정답을 맞춰주신 분이 계신데 공개는 하고 싶지 않아요. 비밀이에요. 근데 어쨌든 네 댓글에서, 맞춰주고 네. 계신데 어떻게 하셨지? 어떤 분이 맞추셨을지는 그것도 각자 얘기 안 마음속으로만 하네요. 네. 추리를 해보는 걸로. 근데 네. 본인이 맞추셨다고 강한 확신을 하고 계신 그분이 계신데 오. 저한테 상품을 달라고 직접 얘기를 하셨는데 무슨 상품이 필요하시죠? 그럴게요. 생각 좀 해볼게요, 제가. 네. 네, 어쨌든 정답을 맞추신 분이 계시고 저희는 뉴로메카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바다님의 그전에 주목인데 3위 한번 공개를 3위 해보고 공개하고 갈까요? 갈까요? 네. 지금 4위까지 크라잉럭까지 공개가 됐고요. 3위 한번 열어보도록 할까요? 네. 3위는 아이유씨입니다. 아이유 씨. 네, 예쟁 닮았다고 해주신 아이유. 그거는 네. 정말 아닌 것 같고요. 아이유 씨는 근데 진짜 뮤지션뿐만 아니라 이 연기 쪽으로도 진짜 너무 잘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좀 빠지는 게 없는 것 그렇더라고요. 같아요. 못하는 게 뭐야? 사람이 이렇게 완벽하면 안 그러니까 되는데 뭐야? 분명 네. 단점이 있을 거예요. 뭔데요? 모르겠어요. 뭔데요? 찾아봐요. 꽁꽁 숨겨두셨나 봐요. 안 보여요. 근데 진짜 이번에 엄청난 또 연기력을 보여주셔가지고. 그러니까요. 진짜 가수라는 사실조차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네. 너무 잘하세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이 가수인데 배우를 겸업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네. 그냥 진짜 배우 같아요. 처음부터 연기를 맞아요. 하셨던. 네, 제가 그 아이유 씨 나온 작품 중에 지금 인생작으로 가지고 있는 게 나의 아저씨거든요. 요즘에 그 너무 폭삭 좋죠. 소가수다에서 안 보신 분들이 그 나의 아저씨로 넘어가고 계시다고 하세요. 그쵸. 그 감독님이 같은 분이시거든요. 아, 나의 그래요? 아저씨 감독님이랑 네, 폭삭 소가수다 연출하신 분이 똑같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쪽으로 넘어가서 다시 이제 나의 아저씨 보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네. 드라마의 분위기랑 이 아이유 씨랑 좀 잘 맞으신가 봐요. 그 거기서도 감독님의 연출과. 맞네. 그쵸. 맞네. 궁합이 캐릭터도 잘 약간 맞나 비슷한 보다. 것 같고. 맞네. 약간 좀 네. 다운되고 약간 현실적인 이런 연기를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또 음악성도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죠. 네, 진짜 부럽다. 네, 그러니까요. 아이유 씨가 벌써 또 30
초반 정도 된 것 같은데 어느새 네. 그쵸, 그쵸. 아, 얼마 전에 저희 전문가님께서 아이유 40 아니냐고 이런 얘기 하셨다가 댓글에서 혼나셨거든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30 초중반. 아니, 그 교복이 그렇게 잘 어울리는 게 사실이라뇨. 그거 네. 있었어요. 그 마지막 회에서 이게 약간 스포는 아니지만 네. 그 아이유 씨가 좀 나이 든 역할에 분장을 하고 나왔는데 네, 맞아요. 이 시청자분들이 너무 실패했다고. 너무 나이 들게 안 보여가지고. 그것도 어렵구나. 그러니까요. 네. 너무 어색했어요. 그건 좀 어색했어요. 동안이 노안 분장을 해서 이게 어울리기가 쉽지가 않다. 그쵸. 이것도 부럽다. 그러니까 네. 이게 단점이네요. 맞네. 노안 분장이 안 어울린다. 단점 맞아요. 어떻게 그나마. 억지로 하나 찾아냈는데 네, 진짜 완벽하면 좀 아쉬우니까. 그러게요. 대단한 요즘에 정말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저희 아이유 씨가 3위로 꼽혔습니다. 네. 저희 봐드리려고 했던 종목 갈게요. 네. 요거는 저희 뉴로메카입니다. 바다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이시고요. 29,600원 매수가 그리고 10% 진입을 해 계신데 밀렸네. 24,000원 오늘 현재가 나오게 되면서 손실이 꽤 있으신 상태입니다. 이게 저희가 그 대기업들을 끼고 있는 로봇주가 잘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쵸. 포스코를 뒷배로 가지고 있는 뉴로메카는 사실 다른 로봇주가 굉장히 시세를 치고 거의 올해 신고가를 다 냈습니다만 신고가까지는 못 냈어요. 사실 그쵸. 뉴로메카가. 그리고 나서 지금 같이 로봇주의 내리막길과 함께 내려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좀 부진한 것 같네요. 그래요. 전문가님 로봇주 안에서 뉴로메카 선택을 하셨는데 이거 괜찮은 종목인지 한번 평가해 주시고요. 손실권입니다. 손실을 만회하실 수 있는 기회 있으실지 가능성 한번 점검해 주세요. 자, 먼저 그 물타기 하지 마십시오. 지금 물타기 하시면 안 됩니다. 하지 마시고, 앞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만 지금은 이제 그 시장에 변화가 생깁니다. 여러분들 이제, 한 달 정도, 이번 달 지나면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는지 아실 겁니다. 시장은 항상 우리 개인들이 긴가민가 할 때, 긴가민가하게 만들죠. 왜냐하면 이제 고점에 있는 종목군들 높은 가격에서 팔아먹어야 되고, 저점에 있는 종목군들은 더 빼는 척하고, 개인도 손절 유도하고 나서 이제 추격 매수하게끔 만들고, 이제 그런 당연히 손바퀴만 하는 그런 구간이라는 얘기예요. 시장이 큰 변화가 이제 다음 달 지나면 생깁니다. 로봇 관련 종목, 이게 기업은 괜찮은데, 이제 기본적으로 아무리 이제 뭐 테마주를 하더라도 뭔가 좀 숫자가 나와줘야 되겠죠, 숫자가. 그렇잖아요? 뭐 삼성전자가 아니고 뭐 삼성전자 할아버지라 하더라도 뭐 네임보도 마찬가지고. 예? 숫자가 안 나오죠, 숫자가. 그죠? 올해까지도 아마 적자가 될 것 같은데, 제가 네임보 같은 경우 선발, 네임보를 지난 그 2월 달에 여기서 제가 고점에 찍어드렸죠. 고점 나왔다고. 계속 지금 흘러내리지 않습니까? 이제 20만원 미만, 여기 밑으로 지금 갭이 있지 않습니까? 갭. 이것도 지금 불안불안하죠. 이 친구가 먼저 돌려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미 제가 봤을 때는 고점이 나온 듯 싶어요. 근데 선발이 이제 꺾였지 않습니까? 근데 레인보우도 지금 뭐 실적이 나와요. 그죠? 지금 시가총액이 5조 2천억입니다. 5조 2천억. 2차 전지는 지금 숫자라도 나오지. 올해부터 완전히 턴 어라운드 하잖아요. 근데 뭔 네이버 로봇이 지금 시가총액이 5조 2천억. 밑에서 매수하신 분 영역이지. 최근에 들어가시면 재미가 없을 거란 얘기예요. 그리고 제가 요거까지만 더 보여드릴게요. 지금 예를 들어서 요 그림을 보시면, 요 그림 보시면은 뭔가 지금 큰 변화가 나올 만한 그런 위치죠. 그죠? 제 아카데미 이제 들으신 분들 아시겠죠? 레인보우 로봇이 제가 왜 2월 달에 고점이라고 그랬습니까? 오른쪽 이게 레인보우 로봇이 차트입니다. 왼쪽이 뭐죠? 에코프로 BM 차트죠. 2023년도 에코프로 7월 25일 날 최고점에서 네임보가 거기서 최고점 나왔죠. 이번에 2월 달에 제가 여기서 얘기할 때. 근데 지금 에코프로는 어디 와 있어요? 레인보우 로봇. 2023년도 7월 달 저점에 와 있죠. 그러니까 이런 변화가 이제 생긴단 말이죠. 이런 변화가. 개인들은 지금 긴가민가 하죠. 개인 투자분들께서는. 바로 변화 줘버리면 주식하면 다 돈 벌게요. 이런 변화가 이제 생긴다. 지금 생기고 있잖아요. 지금 환율도 오늘 막 급락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예? 그래서, 로봇도 이제는, 좀 큰 수익을 못 줄 것이다. 라는 관점에서, 지금 이제 직전, 기술적으로는 요 트렌드, 요 하단에서 지금 어제 그나마 이제 지지하고 지금 터닝 나온 겁니다. 요 트렌드거든요. 길게 보시면. 여기다 맥점이죠. 여기 중간. 여기서 얻어맞고. 그죠? 그래서 1, 2, 여기 N자로 떨어지고, 근데 어제 거래가 안 나오면서 양목 나왔기 때문에 이건 좀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거 깨버리면 다시 한번 직전 조작하게 깨버립니다. 자, 1, 2, 3 떨어지고 이것도 이틀이 장인 패턴입니다. 가게 딱 맞춰서 터닝 나왔고 오늘 아래 꼬리 주고 다음 주 이후에 돌려주면 매수가 얼마나 그랬습니까? 29,600원. 비중 10%니까
그러니까 그 사셨던 가격 전후. 이건 3만 원이 또 엄청난 강한 저항이에요. 이해 되시겠죠? 예, 다음 주에 돌려주면 거래 나오면서 거기서 일단 현금화 전략. 월봉 보니까 지금 20개월 선이 휘어지는 가운데서 여기서 자기 얻어맞으면서 20개월 선 계속 얻어맞지 않습니까, 이거? 그죠? 네, 그래서, 르노메카도,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2분기 다음 달 가게 되면 실질적으로 막 어수선하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뭐 경기 둔화 우려 얘기 나오고 관세와 부과가니까 이제 눈에 보이는 종목. 뭐가 눈에 보이는 종목? 실적이 눈에 보이는 종목. 아니면 작년에 실적이 2000년처럼 엄청 안 좋았다가 올해부터는 실적이 완전히 턴 어라운드 하는 그런 종목군들. 그런 종목 위주로 볼 겁니다. 이렇게 불확실성이 많은 장에서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손실 없는 가운데서 매수한 가격 전후에서 현금화 조금 더 올라온다 그러면 3만 원 전후 정도 단기 차익 관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차익의 관점에서 뉴로메카 진단 받아봤는데 로봇주도 이게 종목별로 대응 전략을 굉장히 세부적으로 세우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결코 만만치가 않은 난이도의 로봇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단호하게 또 물타기는 금지다 얘기해 주셨으니까 좀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김봉만 전문가님의 단짝이시죠. 드디어 저희 이종목 전문가님께서 게시판에 등장을 해주셨습니다. 네. 근데 아쉽지만 이번 주는 기도드리러 못 가신대요. 왜 못 가세요? 왜 그렇죠? 저희 아직- 증시가 기도드리러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김봉만 전문가님께서 아직 완벽하게 회복이 안 되신 것 같기도 하고 이종목 전문가님 뭐 스케줄 있으신가? 네. 바쁘신 분이죠. 그렇죠. 바쁘시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꼭 한번 두 분이 시간 맞추셔가지고 저희 마제스터 전문가님과 세 분이 한번 네. 산에 다녀와 기도드리러. 주시면 어떨까? 네, 김봉만 전문가님께 여쭤보라고 하시는데 이종목 전문가님, 네, 산에 가실 수 있으시냐고 한번 여쭤봐 달래요, 전문가님. 컨디션이 안 좋으셔가지고. 저요? 네, 한번 여쭤봐 달라고 하시네요. 네, 그 이번 네. 주는 제가 지금 감기가 완전히 안 나와. 저는 그러네요. 괜찮은데 또 이제 감기가 옮길까봐 이정우 전문가한테. 다정하셔라. 안 돼요. 예, 그 다음 주 정도 같이 이제 지방에 한번 갔다 오시죠. 저 기 아주 좋은 그 산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강원도. 네, 네. 네, 거기서 새벽 내내 공양수 한 그릇 떠놓고 기도 드리고 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 들으셨죠? 네, 이종호 네, 전문가님 다음 주. 다음 주에 그거씩 네 하자고 해주시니까 그러면은 다음 주 지나고 다다음 주면 시장 좋아지는 건가? 그럴 네. 수 있겠죠? 아니 근데 멘트가 너무 다정하세요. 이 그러니까. 몸이 회복이 안 됐는데 옮길까봐. 나는 괜찮지만 옮길까봐. 진짜 너무 자상하신 저희 김무만 전문가님. 네, 두 네. 분께서 컨디션 많이 회복하셔가지고 저희 시장도 또 이렇게 뭘 아까 떠놓으신다고 하셨죠? 봉양수. 써놓고 네 기도 드리신다고 하니까 시장의 에너지 좀 많이 받았으면 네 좋겠다는 생각 해보게 됩니다. 네,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 또 갈까요? 넘어가 볼 텐데요. 네. 울릉도 타코야끼님께서 오랜만에 보는 이름인 것 같아요. 울릉도 타코야끼님께서 TCC 스틸 보내주셨는데요. 24,850원에 보유 비중은 10%고 오늘 상승은 하고 있는데 강하진 않은 것 같아요. 이 철강주에 대해서는 이 관세 쇼크에도 불구하고 좀 상대적으로 한숨 돌렸다 이런 평가는 나오고 있는데 네. 근데 TCC 스틸은 어제도 좀 약세였고 오늘도 상승은 하고 있지만 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신저가 찍고 양봉이거든요. 그쵸, 사실 그쵸. 신저점이 19,000원에서 신저가 경신했는데 그리고 나서 올라오는 이 상승입니다. 이게 의미가 있을지. 그런데 그나마도 오늘 5% 넘게 오르다가 상승폭이 줄어든 맞아요. 상황이어가지고요. 어느 정도 이게 바닥은 나왔다고 확신할 수 있는 지점이라고 보시는지 네 전문가님 여쭤볼까요? 그러니까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버티시면 저는 매수가 위까지 충분히 줄 거라 보고 있거든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고, 그 다음에 빛을 금속 쪽이잖아요. 뭐 철강하고 이제 연관된 기업. 그죠? 네, 환율이 지금 이제 꺾이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이런 기업들, 뭐 포스코라든지, 예, 이제 워낙 강세 수혜주가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1차 산업, 이제 기초, 이제 우리가 그 음식료라든지 포장 용기 만드는 알루미늄, 뭐 그런, 용기를 만드는 기업이죠.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만약에 이제 요번에 그 새로운 뭐 대통령이나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다 그러면 예, 이제 경기 내수 활성화에 이제 정책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올해도 실적이 작년보다 좋아지고 올해부터는 내년에 또 영업이익이 제가 봐서 지금 한 260억 예상하는데 이건 지금 증권사 현재 지금 가이던스를 낮게 평가한 거예요. 한 300억 가까이 나올 겁니다. 그죠? 예, 그럼 100% 친 거예요. 영업이익률이
예?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돈은 아래에서 위쪽으로 흐르는 애들. 그러니까 이런 애들. 근데 주가는 처절하게 빠진 종목군들. 예, 지금은 찌그러진 막걸리 깡통인데, 예, 나중에는 이런 애들이 이제, 예, 뭐 2조 백자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물리신 분들은 이런 애들 조금 이제 보유를 하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원통형 배터리 또 수혜주지 않습니까? 이 기업 같은 경우가. 그죠? 그래서 지금 월봉 보시면은 거래가 지난달, 이번 달 지금 3개월 연속, 올해 들어서 전혀 안 나오지 않습니까? 거래 없이 이렇게 빠지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음봉인데 아마 4월 말 정도 이번 달로 나이가 가게 되면 이제 양봉으로 변환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랬을 경우에 단기로 들어갔다 물렸다 그러시면 매수가 24,000원이니까 여기서 이제 원통형 배터리 얘기 나오면서 뭔가 좀 손바뀜이 나왔습니다. 매집이 됐습니다. 예, 이거 지금 털린 거래가 아니에요. 주가 빠지는 것은 시장 영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한 28,000원. 예, 그러니까 지난 그 3월 달 저점입니다. 예, 거기서 일단 단기 한번 끊었다 다시 한번 보셔도 되고, 아니면 절반만 끊었다 다시 한번 보셔도 되고요. 좀 더 끌고 가신다 그러면 2분기 다음 달 이후까지는 저는 뭐 3월 달 초, 2월 달 초 그 고점 있죠. 한 32,000원 정도 충분히 반등이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 중기 홀딩, 단기 목표가 28,000원 돌파 시에 지난 3월, 2월 말 고점 32,000~33,000원까지 목표 주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계적으로 추가적인 주가 레벨업 가능하다고 하고요. 최종 목적지는 3만 원 초반대 정도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투표 상황도 한번 볼까요? 그럴까요? 네. 여전히 이 BTS가 네. 지금 340분 정도 참여를 해주셨는데 BTS가 진짜 압도적이긴 압도적이네요. 그럼 이제 싸이 씨하고 BTS의 두 대결로 이제 그쵸. 갑니다. 누가 1등일 것 같으세요? 아, 근데 네. 이게 21세기를 통틀어서 보면은 네. 싸이 씨도 진짜 대단했잖아요. 그 그럼요. 강남 스타일이. 그렇잖아. 그게 아마 시작점이 아니었을까. 빌보드에서 2등 하지 않았어요. 1등은 못했죠. 2등을 7주간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그쵸? 그 네. 진짜 전 세계 사람들이 그 춤을 다 따라줬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면은 또 BTS랑 진짜 막상막하일 것 같기는 해요. 그렇습니다. 누가 될지 과연 네, BTS와 싸이의 대결로 네,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벌써 지금 2시 20분 구간 지나가가지고 오늘 마지막 저희가 종목, 네, 보고 올까요? 종목 꽤 많이 봐드리고 있는데 막종 될 것 같다고 하네요. 네. 네, 통통한 양봉님께서 현대모비스 보내주셨는데요. 26만 5천 원에 매수를 하셨고 보유 비중이 좀 있습니다. 30%고 전망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이 자동차 관련주들도 참 관세 전쟁이 본격화되면서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 2025 서울 모빌리티 쇼가 오늘 개막을 했는데 참 조용하게 지나가고 있는 것 같고 네. 이런 상황에서 오늘도 약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 전문가님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자, 현대차 뭐 기아라든지 현대차 그룹 관련 종목원들이 다 지금 저평가입니다. 아주 터무니없는 저평가고 일단 뭐 주식은 먼저 악재가 지금 반영됐죠. 현대차라든지 기아차 같은 경우도 드디어 이제 관세 뭐 25% 매겼기 때문에 현재 주가에 반영됐다고 봅니다. 더 이상 뭐 빠질지는 없다고 보고요. 기아차도 마찬가지고. 예, 그런 관점에서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도 이미 이제 반영이 됐고 특히나 이제 어제 발표했던 관세는 그전하고 달리 탑다운 방식이죠. 탑다운 방식. 2017년도에는 트럼프가 그때는 이제 1년 뒤에 단계적으로 계속 관세를 높여나갔었는데 이번에는 어제 같은 경우는 상한선을 딱 제시하고 여기서 교육 국가들이 서로 이제 관세 보복이 없으면 나중에 협상을 통해서 이제 낮춰나가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25% 이상 관세 부과할 일은 없다는 얘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더 낮아지면 낮아졌지 더 올라갈 일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뭐 중국하고 캐나다처럼 미국하고 대놓고 그냥 뭐 보복하고 그러지 못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25% 최대 관세까지 다 반영됐다는 얘기지. 이 얘기는. 나중에 이제 협상해가지고 뭐 관세 비율을 뭐 20% 아니 15% 낮춘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 그때는 이제 올라가겠죠. 라는 관점에서 일단 홀딩이고요. 단지 지금 이 추세를 이렇게 그려나가지 않습니까? 언제부터? 작년 9월 달까지 중기. 예. 그래서 여기서 터닝 나오고 여기서 터닝 나오고 저점에서 그럴 땐 종목이 갑자기 음봉으로 이렇게 좀 심하게 깬다 그러면 그때는 좀 피곤하다는 얘기예요. 좀 쉬었다 가겠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때는 이제 반만 줄였다 다시 한번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25만 원을 최종적으로 아니면 직전 저점 조금 더 보시면 24만 원까지 보셔야겠네. 그 단가 크게 안 깨면, 요것도 이제 하방위까지 끌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월봉 보시면은 사실 모양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현대모비스가. 저도 이제 보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예, 이게 무슨 패턴이냐면은, 이 대바닥형 패턴이라니, 대바닥형 패턴. 그러니까 2020년도부터 월봉에서 예, 이 트렌드 이렇게 쭉 유지하다가 사실 그 작년 연말에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15년 만에 돌파를 했는데 여기 다시 이렇게 죽을까요? 예, 그럴 확률은 상당히 낮거든요. 우리가 모르는 무슨 악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위쪽으로 올라가서 높다는 얘기입니다. 라는 관점에서 일단 단기적으로는 항상 지점 고점이에요. 시장이 이렇게 어수선할 때는 처음에 내가 중기로 봤다 하더라도 일부 물량은 시장이 좀 안 좋으니까 절반 정도는 단기로 한번 차익하고 나서 다시 한번 봐야 되겠다. 라는 센스가 좀 필요하겠죠. 단기는 28만 원, 29만 원. 예, 그다음에 중장기로 보신다 그러면 저는 현대모비스는 최소한 32만 원, 3만 원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관점에서 이 기업은 단기 및 중기 홀딩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홀딩 의견을 일단은 주시면서 단기로는 28만 원에서 29만 원 정도로 잡아주셨고 중장기로는 최소 32만 원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얘기해 주셨으니까 네. 일단은 홀딩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고요. 몸 더 회복되시고, 네, 또 다음 주에 네, 좋은 기운 네, 얻어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시장은 여전히 하락권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몇몇 또 대형주가 좀 충격적인 하락이 나와가지고 낙폭이 네. 좀 깊잖아요. 오늘 대표적으로 반도체가 그렇고 또 2차 전지가 올라가는 구간에서 테마주가 또 시장의 어떤 자금을 쓸어가고 네, 이런 상황 속에서의 좀 어수선하게 네, 그러게요. 주말장 마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수대 그리고 가지고 계신 종목들 잘 안부 확인해 주시고요.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안정화된 시장을 네. 저희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판단에 대한 다양한 도움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념해 주시고요. 주말 잘 보내고 오십시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